안녕하십니까, 박진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아파트, 그러니까 일군 쪽에 아파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의 길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이게 그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실 시공능력평가의 1위를 한 건 아니에요. 2015년인가요? 2015년도부터 2010년대입니다. 10년 전부터 삼성이 아파트를 수주를 안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쪽 수주를 안 했어요. 왜? 삼성이 건설업을 안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때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 아파트 쪽 재건축, 재개발에 문제도 많고 수주 과정의 비리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삼성은 건설을 안 한다. 라는 그 시그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그 수주를 안 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어떻게 시공능력평가 1위를 하느냐? 일단 해외 공사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한 공사들이 많고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서 보시면 수원이나 평택 가서 보면 전부 삼성물산이 공사합니다. 거기는 공사를 24시간 합니다. 남들은 3년 동안 할 거를 여기는 1년 동안의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반도체는 공사비 1조 주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 1조를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지어주는 게 돈입니다. 반도체 조금만 더 빨리 만들어가지고 수십조 버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3년 동안 매출한 걸 저 평택에서 1년 만에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현대건설, 그 옛날 대리인 사람이죠. DLDNC, 그 다음에 포스코, GS, 대우건설. 이 정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건설 그 주택 쪽, 재건축, 재개발이나 주택 쪽에 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요즘에 무섭게 치고 오르는 데가 롯데죠. 롯데캐슬이에요. 롯데캐슬인데 그 롯데캐슬이 예전 브랜드고 뇌엘이라는 고급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GS, 자이나 더샵이 좀 밀리지 않을까? 지금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사실 현대 건설이 없으면 이 매출이 나올 수는 없는 회사예요. 현대 건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JV 하는 회사에 꼭 현대 엔지니어링이 들어갑니다. 여긴 지분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대자동차 회장님이죠? 네, 그분이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엔지니어링입니다. 저기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상승할 여지가 있어요. 경영능력, 시공능력 평가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압도적으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앞서가는 건 있습니다. 또 하나, 아파트 브랜드 평판으로 봤을 때 힐스테이트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레미안이 많이 빠졌죠? 그러나 아마 한 1, 2년, 2, 3년 후는 좀 바뀌었을 겁니다. 현재는 레미안이 그동안 수주를 안 하고 위축되면서 살짝 처져 있죠. 처져 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그 삼성물산이 레미안 브랜드를 가지고 다시 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만 해도 상당히 지금 브랜드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반포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안 브랜드가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2, 3위 정도? 요 정도에서만 보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큰 변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시공능력 평가와 브랜드 평가가 다른 이유가 뭘까? 여기는 뭐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공신력, 믿음, 신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입주하시고 나서 그 서비스 만족도, 뭐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그 서비스가, 사후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사실 또 사후 서비스를 하는 건설회사가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서비스 하는 회사도 나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회사마다, 이게 이제 건설회사마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힘이 느껴지는 회사잖아요. 이 공기도 그렇고 구조도 부분도 그렇고 튼튼하고 빨리 짓는다. 이런 느낌이 사실 강해요. 기업 문화 자체도 상당히 저돌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 흔한 말로 무대포기질 있죠. 버팁니다. 힘이 있어요. 공사비를 본인 뚝심대로, 본인 소신대로 이제 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공사비는 가장 저렴한 건 롯데가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나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능력, 기술능력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아직은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밀리는 게 있어서 싸게 지어주는 거죠. 공사비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수주를 하니까.
레미안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레미안 브랜드를 만들 때 특화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조경입니다. 거기는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조경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선대 회장님이 용인에 그 다음에 저쪽 경상도나 이쪽에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경을 특화하는데 상당한 그 공을 좀 들이셨어요. 삼성물산도 그렇고 삼성 에버랜드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지금 반포 그 레미안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뭐 한 그루에 뭐 10억짜리인가요? 그런 뭐 그 심어놓은 것도 그때 막 그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워 서비스. 이거는 뭐 탁월하죠. 네, 여러분들 뭐 애플 매장도 가보셨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그렇게 친절하고 AS를 잘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 정신이 여기 건설회사에도 들어있습니다. 고객 경영이라고 그러죠. 최근에는 요 GS도 LG전자의 모태잖아요. 네, 거기서 나와서 그런지 여기도 서비스는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보면 힐스테이트나 옛날 그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이 오히려 현대하고 스타일이 약간 비슷합니다. 대림산업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기에 ROTC 출신들이 많습니다. 임원들이 ROTC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군인들처럼 이런 그 저력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요? 패기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롯데캐슬은 사실 용병이 많은 회사죠. 경력직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이는 약간 중간 스탠스를 취하는 삼성의 약간 색깔도 좀 있고 현대 스타일도 있으면서 섞여 있는 그런 기업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이나 현대나 좀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삼성은 어찌됐건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의사결정이나 이 스탠스는 아주 빠른 편이긴 해요.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그러나 돈 들어가는 일 할 때는 의사결정이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정도인데 여기도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요. 가장 힘든 데가 롯데였던 것 같아요. 의사결정이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습니다. 업무 추진 능력 면에서도 조금 경쟁력은 좀 그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공신력 있는 그 순위 아니에요. 공신력이 있는 순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 그래도 뭐 힐스테이트, 레미안 요 정도 아닐까요? 가장 오래된 브랜드. 레미안이 2000년도 초반 이제 아파트가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